움직이는 발전소, 수소 전기 자동차,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청정 에너지. 이제 에너지 소비 방법이 달라진다.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우리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싸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안전한 에너지는 없을까? 비용을 내고 발전소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에너지의 생산자가 될 수는 없을까? 오일 쇼크, 석유 파동, 이런 일을 경험했던 우리는 정말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그리고 남는 에너지는 팔기도 하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만 해도 태양광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쨍쨍하니까 에너지가 남아 돌겠죠. 그러면 저장을 했다. 밤에 꺼내 쓰고 쓰다 남으면 에너지가 없는 건물이나 개인에게 빌려주거나 팔 수도 있지요. 에너지 저장 기술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일본. 어떻게 하면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하게 늘릴까 연구 중이다. 수시로 일어나는 지진 때문이다. 특히 지난 동일본 대지진은 전력 생산 시스템을 바꿔놓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전력을 공급하던 회사가 무너지자 대체할 방법을 찾지 못해 피해가 컸다. 일본은 개인이 여러 전력 회사 중 하나를 선택해 계약을 맺고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스템. 그런데 최근 태양광으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독자적 생산 시스템을 갖춘 집들이 늘고 있다. はい。これが変換器です。太陽光のパネルでできる電気っていうのは直流なんですね。乾電池と同じ。で、お家で使う電気っていうのは交流なんです。これを変換するという役割が一つあります。それと、太陽光のパネルでできる電気っていうのは、光の当たり方で、0ボルトから何千ボルトまですごく変化するんです。それを家庭で安定して使えるように100ボルトに、変換すると。この役割の2つです。はい。 태양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전력 생산 시스템을 하나 더 설치했다. これが、エネファームっていう、ガスで電気を起こす、燃料電池です。 이것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발전기. この辺に、発電機があるんです。燃料電池自動車を動かすのと同じ発電機です。で、こっち側にお湯をためます。 태양광과 연료전지, 이중장치를 갖췄다. 이 발전기를 통해 전기가 생산된다. ここが蓄電池の部屋です。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넘칠 때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다. 저장해 놓은 전기는 발전량이 부족할 때 사용한다. 두 딸을 둔 사토 아치시네는 4인 가족. 시스템을 설치한 지 2달째인데 매일 많은 전자제품을 이용하지만 전기는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데 들어간 비용은 대략 우리 돈 4천만 원. 굳이 비용을 들여 이렇게 시스템을 바꾼 이유는 뭘까? 一つは地震の多い国ですので、災害の時に備える。二つ目は、経済的な問題と震災以降電気代とか高くなってますので、節約をしたいと。三つ目は地球環境の保護にちょっと貢献すると、ちょっと気持ちいいじゃないですか。
これが電気の状態の分かるモニターになってます。これ一箇所で屋根のパネルと蓄電池と家の電気の使い方、それからガスの発電と、一箇所で分かるようになってます。使い方ですかね。画面見ていただくと、ここにパネルの絵がありますが、これが今どのぐらい電気が起こっているか。今は 0.61kW ですね。天気がいいと 2kW ぐらいになります。で、緑色のこれが蓄電池のところで、今発電がちょっと弱いので蓄電池に溜まった電気を使ってます。で、家の中で今全部で 0.7kW 使ってます。で、ここでだから今電気屋さんからは電気買わずに済んでると。で、ガスはここに出るんですね。今止めてます。という状況です。 날이 흐리면 태양광 에너지가 적게 생산되지만 저장했던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은 안정적이다. 만약 쓰고 남은 전기가 있다면 그건 전력회사에 팔 계획이다. 太陽光については電力会社と10年間の電気を販売する契約をすることになってます。今は自分で使ってるだけなんですけれども、余った電気を電力会社に販売してお金もらえるっていうことが多分今年中に始まります。で、10年の契約終わったらどうなるかっていうと、また自分で使うっていうところに戻るんですね。太陽光の設備は、頑丈で壊れないんで、そのままずっと使っていこうと。この家20年30年住むと思うんですけども、ずっと使っていこうと思っています。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이유는 비단 환경적, 경제적 이득만이 아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대학 로렌스 연구소. 무려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이 연구소는 특히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할 만큼 에너지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로렌스 연구소 밀스타임 박사팀은 세계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 에너지가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냈다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We broke up the nation into these different regions here. There's 10 different regions we looked at. And the impacts separately within each of those regions. This is the capacity of wind generation from 2007 through to 2015, and you can see it increases from about 10 gigawatts all the way up to between 70 and 80, so times 7 or 8 larger than at the beginning. 연구 대상은 미국 전 지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최근 10여 년간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크게 늘려 현재 전체 전기 공급의 40% 선까지 끌어올려 놓았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When there's wind and solar generation, it means that coal power plants and natural gas power plants need to burn less fuel, and so that means that there's less pollution in the air, and so people are exposed to lower levels of air pollution. And then there are fewer health impacts from that. 2,900 to 12,000 avoided mortalities because of the reduction to pollution that wind power has created. A smaller number of avoided mortalities from solar power gets added onto that. Just in 2015, our central estimate for the avoided mortalities from wind power was about 1,000 for wind power, and then another 100 from solar power. 특히 이 연구에 따르면 사망 위기에 처한 중증 질환자 1,200명이 신재생 에너지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밀스타임 박사는 이것을 경제적 가치로 계산했더니 무려 880억 달러, 우리 돈 100조 원이 넘는 효과였다고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제주 모슬포항 남쪽에 위치한 가파도.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 때문에 골치를 앓던 섬이다. 그런데 요즘 가파도에선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과연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가파도에서 태어나 평생 가파도에서 살아온 올해 83세 박영복 할아버지는 큰 시름을 덜었다 한다. 그때는 또 오히려가 많았습니다. 쓰게 되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집안에 보니까 전자제품이 엄청 많아요. 뭐냐면 우리 저기 가파도는 해산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뭐 미역 같은 거나 이거 전조 같은 거 이런 거 냉동훈련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냉장고가. 한 달에 저희들이 잘하면 한 돈 10,000원 하기가 20,000원 미만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뭐 전기세가. 8월 달에가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사용량이 우리가 한 39,000원 썼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가 낸 건 한 11,000원. 태양광 관계로 태양광. 예, 태양광 하기 때문에 많이 한 3분의 1은 덜 나옵니다. 실제 사용한 금액은 39,000원인데 어떻게 30%만 요금을 냈을까? 바로 태양광 발전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4인 가족이 한 400kg 정도 쓰는데 저희가 보내는 전력 양계를 해서 사용한 양과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력을 차감을 해서 저희가 보내주는 거 400kg, 발전된 거 400kg면은 그거를 차감을 하면 사용량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요금만 낼 정도로 태양광 설치된 고객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력을 이렇게 되팔거나 이런 사람들. 저희는 독립된 발전소니까 ESS에서 저장을 하지만은 육지는 모든 그리드망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서 발전된 전력을 전력 고로스에다가 바로 판매를 하는 거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통해 전기가 생산된다. 이 전기는 한전으로 보내진다. 한전에 전기를 저축해둔 셈이다. 이렇게 저축해둔 양만큼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가파도는 현재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디젤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만약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력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 디젤 발전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현재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하다. 뭐 전일 발전량 좀. 네, 전일 발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 311kW, 풍력 넘버2가 한 120kW 정도 지금 생산 중에 있습니다.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여기는 가파도 마이크로 그리드 운영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가파도라는 도서에 디젤 발전기로만 운전을 해서 도서 고객들에게 전력을 공급해 주다가 2012년도, 2014년도, 2016년도 3차 사업에 거쳐가지고 풍력 발전기와 그다음에 ESS,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접목을 시켜서 육지의 스마트 그리드의 축소판이 마이크로 그리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인데 마이크로 그리드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해 전력을 얻고 이를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을 말한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때문이다. 기후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달라지는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이 저장 장치가 보관해두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저장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뭐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생산되는 전기 그 발전소에서 배터리에 축적하는 과정에 그래서 축전지 시설만 완벽하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 마을은 뭐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뭐 100%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더 이상 석유, 석탄의 매장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구 온난화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에너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지만 누구라도 요금 걱정 없이 편리하게 소비하는 세상.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과학의 발전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넉넉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에너지는 곧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석유처럼 에너지 자원을 가진 나라는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가 컸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전기 에너지를 국가 혹은 국가가 지정한 기업이 공급합니다.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미래 사회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일부가 독점하던 엘리트적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시대. 그래서 모두가 에너지 생산과 저장, 사용을 함께 고민하는 시대. 우리는 이걸 에너지 민주주의라 부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한 사람이 기부를 할 수도 있고 함께 나눠 쓰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생산과 저장의 과학이 바꿔놓을 미래 사회, 지금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No human on Earth has ever seen that before. So what we see is brand new, and there's the excitement of discovery. It was rather surprising to researchers to see that there's a whole new ecosystem in these, as we discussed, rather hostile environments of 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and no sunlight. We still know almost nothing. The fact that we know more about the moon than we know about the deep sea. The fact that almost every time we go into the ocean, we discover something new.